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알테오젠의 무상증자 신주가 실제 거래됩니다. 보통 주만 1,606만 주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매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알테오젠 기업 가치가 갑자기 30% 희석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이미 권리락 과정에서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오늘 달라지는 건 기업 가치가 아니라 기존 주주가 받은 신주를 실제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1,600만 주라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 주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일까요? 오늘은 이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는 기존 주식 1주당 0.3주를 추가로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처럼 새로운 투자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받아 회사에 돈을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존 주주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분을 더 많은 주식으로 나눠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주가 상장된다고 회사의 사업이나 현금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키트루다 피아주사 판매도 그대로고 기존 ART-B4 계약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수급입니다. 그런데 수급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오늘 계좌에 실제로 거래 가능한 추가 물량이 생깁니다. 회계적으로는 공짜 수익이 아닙니다. 이미 권리락으로 가격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계산식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존 물량은 계속 가져가고 새로 들어온 신주 일부만 현금화하려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 물량을 기다리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알테오젠 사업은 좋게 보지만 신주 상장 전에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때 보자, 이런 대기 매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 자체를 압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물량을 반대편에서 누군가 받아야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량보다 중요한 건 큰 물량이 나온 뒤 가격이 어떻게 안정되는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1,600만 주가 나오니까 오늘 이 물량이 전부 시장에 쏟아지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주가 거래 가능해진다는 것과 모든 주주가 동시에 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기 보유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일부만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추가 매수하는 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와 실제 매도 물량을 같은 숫자로 놓고 보면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됩니다. 그렇다고 무상증자니까 아무 영향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래 가능한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단기적으로 주주 구성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래 보유한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 사이에서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익을 정리하고 다른 투자자는 그 가격을 새로운 진입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며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반응 하나만 가지고 신주 부담이 끝났다거나 시작됐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건 오히려 단순합니다. 큰 거래가 나온 뒤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지, 그 과정에서도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안정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나온 물량을 받는지, 아니면 같이 줄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며칠 쌓이면 신주 상장이 단순한 손바뀜이었는지 실제 공급 부담으로 이어졌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등락률보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이오주는 이런 수급 이벤트를 다른 업종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급 이벤트로 흔들렸다고 해도 반도체 가격과 수출, 실적이라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다릅니다. 신주 상장은 수급의 문제이고 키트루다 피아주사 판매는 사업의 문제이고 특허나 파트너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투자 논리의 문제입니다. 주가는 모두 빠질 수 있지만 원인이 다르면 배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받은 기존 주주가 일부 현금화하면서 가격이 밀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키트루다 피아주사 판매는 계속 늘고 있고 추가 ART-B4 계약도 이어지고 기존 파트너 개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기보다 수급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과 핵심 사업이 나빠져서 생기는 하락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격은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키트루다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뚜렷하게 둔화하거나 주요 파트너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추가 기술 수출까지 장기간 끊긴다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가 아니라 미래에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돈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바이오 투자에서는 가격 손절보다 투자 논리 손절
조절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현재 알테오젠의 사업 쪽에서는 확인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1,405억 원, 영업이익은 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품인 큐렉스의 2분기 매출도 4억 6,30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뉴스였다면 지금은 그 기술이 실제 제품에 들어가 판매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차이는 꽤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약의 반복입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하나만을 위한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ART-B4 계약을 쌓아왔고 올해도 새로운 기술 수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플랫폼 회사의 진짜 가치는 한 번 큰 계약을 따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제약회사가 자기 약에 같은 기술을 반복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제품 하나에 대한 의존도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이후 결국 시장의 시선이 다시 돌아갈 곳도 이쪽입니다.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판매 마일스톤이 얼마나 현실화되는지, 키트루다 다음으로 어떤 파트너 제품이 상업화에 가까워지는지, 새로운 ART-B4 계약이 추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1,600만 주는 단기적으로 큰 숫자지만 몇 년 뒤 기업 가치를 결정할 숫자는 결국 이런 사업 데이터입니다. 최근 발표한 자체 생산 공장 투자도 연결됩니다. 알테오젠은 2,542억 원을 투자해 대전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완공 목표는 2028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생산업체를 활용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요 물질과 자체 제품의 생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 겁니다. 회사가 앞으로 상업화 제품과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상당한 돈을 먼저 투자하는 셈입니다. 물론 공장을 짓는다고 무조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앞으로 확인할 것도 많아집니다. 실제 추가 계약이 계속 나오고 상업화 제품이 늘어나며 공장이 완성될 무렵 충분한 생산 물량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시설 투자가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좋은 계획보다 그 계획을 채울 실제 제품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신주 상장 구간에서 보유자는 어떻게 대응할지 보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익권이고 현물 비중도 무리하지 않은 투자자는 신주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핵심 물량까지 모두 정리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사업의 장기 논리와 오늘의 수급 이벤트는 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주까지 더해지면서 알테오젠 비중이 계좌에서 지나치게 커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부를 현금화해 비중을 정상화하는 것은 회사 전망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본전 도근에서 흔들리고 있는 투자자는 첫날 반응에 너무 민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조금 밀리면 역시 매물 폭탄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이제 끝났다며 다시 추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수급 이벤트는 하루보다 며칠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량이 점차 안정되는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높은 평단의 투자자는 신주 상장만 지나가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신주 수급이 정리된다고 과거 고점을 자동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기업 가치를 다시 정당화하려면 키트루다 큐렉스가 계속 성장하고 추가 ART-B4 계약이 나오고 후속 파트너 제품이 상업화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평단을 회복하는 힘은 결국 주식수가 아니라 사업의 성장에서 나옵니다. 신규 투자자는 오늘을 무조건 저가 매수의 날이라고 미리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600만 주라는 숫자를 보고 장 초반 급락만 기다리는 것도, 반대로 생각보다 강하다고 바로 따라가는 것도 서두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량이 실제로 나온 뒤 어디에서 매도가 줄어드는지, 거래가 안정되고도 사업 논리가 그대로인지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이오에서 좋은 눌림은 많이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불편한 이벤트가 지나가는데도 성공 가능성이 그대로인 자리입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는 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에는 신주 상장 외에도 기술 수출, 특허, 파트너 임상 같은 불연속적인 이벤트가 계속 있습니다. 다음 뉴스가 한국장 안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손절 가격을 정해놓아도 큰 갭이 생기면 그 가격에 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현금이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이벤트가 왔을 때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타기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주 상장처럼 기존 주주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만 흔들리는 건지, 알테오젠의 사업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건지입니다. 키트루다 전환과 신규 계약, 파트너 개발이 그대로
IPO인데 수급만 나쁜 것과 그 사업 논리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처음 샀을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거나 최소한 그대로라는 근거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거래되는 신주 1,606만 주는 분명 알테오젠 투자자에게 큰 수급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는 방법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회사 가치가 갑자기 30%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권리락은 지나갔고 오늘은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600만 주가 풀렸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식이 시장에 나오고 그 물량을 어떤 자금이 받아가느냐입니다. 첫날 거래량이 크다고 실패도 아니고 첫날 주가가 버틴다고 모든 부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며칠 동안 매물이 줄고 거래가 안정되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봐야 할 것은 사업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가 계속 늘어나는지, 추가 ART-B4 계약이 이어지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상업화 제품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2,500억 원이 넘는 자체 생산 시설을 채울 만큼 회사의 사업이 커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바이오주는 같은 10% 하락이라도 이유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급 때문에 빠진 것인지, 회사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져서 빠진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대형 수급 이벤트 전후에 외국인과 기관 움직임, 거래 대금이 실제 어디에 남는지, 그리고 급등한 대장주가 조정을 받은 뒤 다시 매수가 붙는 구간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뉴스만 보고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거래량과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구분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신주 상장은 며칠 동안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지나간 뒤 알테오젠을 다시 움직일 것은 결국 키트루다와 ART-B4의 사업 성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주 상장이라는 단기 수급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만약 키트루다 성장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지더라도 알테오젠의 플랫폼 가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